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 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 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네, 1번이 맞는 답이고요.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아닙니다. 뭐 시도지사 승인 이런 거 없고요. 지적청량 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네, 이것도 아니고요. 승인 받는 게 아니에요.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아니고요. 지적 청량 수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합의 이런 것도 없고요. 이것도 아닙니다. 지적 청량 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청량 수행자가 직권으로 뭘 하나 이 권한이 없는데. 자, 답은 1번이고요. 예, 19조에 등록 전환과 분할에 따른 면적의 오차의 허용 범위 및 배분입니다. 등록 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 범위 처리 방법. 자, 요 등록 전환 하나 면적 계산하는 거는 이제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자, 나번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감옥의 계산식에 따른 자, 요 계산식이죠.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면 끝나는 거고요. 허용 범위를 만약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 자, 등록 전환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축척이 작은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죠. 이거를 축척이 큰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3000분의 1이나 6000분의 1 축척이죠. 이거를 큰 축척으로 600분의 1이나 1200분의 1 이런 지적도로 옮기는 걸 말합니다. 토지에 관한 이용도와 지적에 관한 정밀도를 높인다는 목적이 있고요. 축척은 이미 등록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합니다. 반드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자,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는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또는 건축 허가 신고 등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입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고요.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의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등록 전환. 토지 표시상 등록, 경계와 면적은 반드시 지적 청량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면적의 차이는 오차 범위 내 이내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그냥 결정하면 되고요. 허용 오차 초과가 되면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그런 다음 임야대장, 임야도는 등록 말소하면 되고요. 등록 완료, 관할 등기소에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를 총탁하게 됩니다. 이게 등록 전환에 관한 내용이고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 청량을 하지 않고 합병의 경우에 합병은 지적 청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냥 합병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합병이잖아요. 이때는 그냥 면적이 요 면적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량을 하지 않습니다. 맞는 답이고요.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에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에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네,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동영상 지번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은 요거 나와 있죠.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병의 경우는 이 건축물이 있는 곳에 이 번지를 그냥 쓰겠다 싶으면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면은 그 건물이 있는 부분을 지번으로 사용합니다.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 청량하지 않고, 그렇죠. 합병은 청량하지 않습니다.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은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네, 맞습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합병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고, 그렇죠. 정리해야 되죠. 당연히 합병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청, 국어,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해야 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아니고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네, 5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거는. 자, 내용 보시면요. 26조에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면적은 따로 지적 청량을 하지 않습니다. 않고 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합니다.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 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합니다. 합병 후 필지의 면적에 관한 것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5번 다음 토지 소유자 요 90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토지 이동에 관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경우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사유 발생 60일 이내 지적 소관청에 신청합니다. 60일 이내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고요. 요 한 경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관해서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90일 이내 말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말소하고요. 90일입니다. 요것만 90일이에요. 이건 문제에 나올 만하죠. 요것만 90일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60일이고요. 요 차이 알고 계시고요. 자, 합병에 관해서 이미 합병은 토지 소유가 필요해 해서 합병하는 경우고요. 의무적 합병은 조금 전처럼 도로, 제방, 하청,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인데 요거는 체육, 용지 등의 지목 토지입니다. 합병의 제한, 합병이 안 되는 경우에요.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거나 지목이 다르거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축척이 다른 경우 이때 합병이 안 됩니다. 등기 여부가 다른 경우에 어느 한쪽은 등기가 돼 있고 어느 한쪽은 미등기다 이런 경우 안 되고요. 서로 연접하지 않으면 또 합병이 안 돼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원이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신탁 원부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그러니까 합병하려고 하는 만약에 두 개가 토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토지가 동일한 신탁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이외에는 안 돼요. 합병이 안 됩니다. 이외에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안 돼요. 여기만 등기가 뭔가가 있고 여기는 등기가 없다 이러면 합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당연히 합병이 안 되겠죠. 합병 토지의 소유자별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적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이해 가셔요. 요거는 합병이 안 된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지번, 지목, 수요자, 축적 이런 내용들입니다. 등기 여부 이런 것들. 요 1, 2, 3번 정도는 시험에 잘 나오고요. 합병의 그래서 요건은 뭐냐? 각 필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법정동, 지목, 도면 축적, 그 다음에 등기 여부, 연접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해야 됩니다. 저당권 이런 거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읽어보시면서 어떤 느낌이냐, 기본적으로 뭐든지 좀 같아야지 합병이 돼요. 이 두 개가 좀 동일해야지 합병이 된다는 얘기 하나로. 한쪽만 뭔가 다르면은 합병이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면적은 합병 전에 각 필지 면적을 합산을 합니다. 여기 면적 뭐 10이면 10, 여기면 10, 그러면 20 이렇게 면적 합병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합산하고요.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수하여 결정합니다. 지적 청량하지 않고요. 합병은 지적 청량을 하지 않아요. 합병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토지 이동 조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합병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통지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총탁해야 된다. 네, 맞고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로 회복 등록하려면 그 지적 청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된다. 네, 맞고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받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 바다로 된 토지는 60일이 아니라 그랬죠. 요거만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해야 된다. 네, 요 60일, 90일이죠. 90일 요것만 틀렸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해야 된다. 네, 맞고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입니다. 지형의 변화 등으로 원상 회복 불가능하거나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말소를 하게 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게 되고요. 만약 안 하게 되면 직권으로 말소를 하고 합니다. 말소 회복 등록할 때 그 정리 결과는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하고요. 자, 요거는 조금 전에 봤던 내용과 똑같죠? 네, 요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씀만 90일 이내다. 요거 나머지는 60일이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해야 된다. 납부하든지 돌려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20일 이내. 20일 이내에 맞고요.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되고요.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 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죠. 지급도 6개월이에요. 지급도 6개월, 그리고 납부하는 것도 6개월 똑같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든지 아니면은 돈을 토해내든지 둘 중 하나 다 6개월 내에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은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 그때는 이제 우리 보통 다 그러죠. 공탁합니다. 공탁. 이거는 뭐 상식이니까요.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에 관한 내용.
청산금, 측량 전후 면적의 차이가 있는 경우 금전으로 환산이나 정산을 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산정하지 않는 경우는 면적 점검이 허용 범위 이내예요. 그러면은 청산금 산정을 안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전원이 청산 안 하기로 합의한 경우도 청산금을 따로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지적소관청에서 시행공고일 기준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해서 추적변경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제출을 하고요. 추적변경위원회는 의결을 거쳐서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을 내립니다. 자, 청산금 산정은 자, 절차가 이런 순서입니다. 청산금의 공고 열람을 15일 이상 하고요. 청산금 결정 공고가 난 다음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해라 아니면 수령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하고요. 납부나 수령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1개월 이내 축적 변경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납부 고지나 수령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납부를 하든지 수령을 받아가든지 이렇게 하면은 청산금 과정이 끝납니다. 추적 변경 절차입니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3분의 2. 추적 변경일에 의결을 거치고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추적 변경 시행 공고 20일 이상 하고요. 경계점 표시 설치를 30일 이내에 합니다. 요거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가 설치를 합니다. 지적 청량, 그다음 토지 표시 결정을 하고요. 지분별 조서 한 다음 청산 절차가 바로 요거죠. 1, 2, 3, 4 요게 청산 절차입니다. 요걸 한 다음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합니다. 확정 공고하면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요 확정 공고 한 순간 그 다음 지적 정리를 하고요. 동기 청탁을 합니다. 요 과정이고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적 변경에 확정 공고를 하여야 되는 때로 오른 것은 자, 확정 공고를 할 때가 어느 때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됐을 때 확정 공고를 합니다. 이 다음 확정 공고를 합니다. 확정 공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토지 이동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완료된 것으로. 축적 변경을 위한 청량이 청량 완료됐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답은 이제 1번이고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기 확정 공고하는 게 어디냐?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마무리됐다는 얘기는 뭐죠? 납부를 하든지 수령을 해갔든지 이게 끝나는 절차죠. 1, 2, 3, 4번 봤죠? 1, 2, 3, 4 여기 위에 전 화면에서 보셨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이 납부를 하든지 수령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됐을 때 그때 그 다음 절차로 확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 78조의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됐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게 되고요. 지적소관청은 요 1항에 따라서 요 1항은 요거죠. 1항에 따라 확정 공고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축적 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고요.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는 1항에 따라서 확정 공고 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적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적변경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이 경우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이하일 때 5명 이하일 때 지금 5에서 1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5명이 2분의 1이 토지 소유자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5명 이하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지금 이 축적 변경이라고 하는 위원회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축적 변경만 위해서 생긴 게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는 뭘 하냐? 축적 변경을 합니다. 축적 변경. 이거를 국장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에서. 이렇게 좀 이 위원회 이름을 이렇게 보시면서 명칭이나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답이 나와요.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지금 요 표는 PDF 파일에 있는 표인데요. 자,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거 위원회는 축척변경을 위해서 생긴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하겠죠. 이거는 지적위원회입니다. 이거 지적에 관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 경우는 좀 크죠.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국토교통부에 두고요. 이건 시도에 둡니다. 지금 요 지적위원회는 요 다음 동영상쯤에 나올 내용인데요. 요 내용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기 나오는 문제를 요거하고 뭐 섞어서 이렇게 지문을 내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해 주시면 좋아요. 자, 지적소관청에 두고요. 설치는 위원은 5명에서 10명으로 똑같습니다. 5명에서 10명으로 똑같고요. 요거 지적소관청에서 위축이 되고요. 국장, 시도 이렇게 임명 위축이 됩니다. 여긴 특이하게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가 들어가요. 2분의 1 이상. 축적변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의견도 있어야 되니까 2분의 1은 토지 소유자로 된다. 나머지는 지적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5명 전원이 위원으로 위축됩니다. 5명 이하면 뭐 4명이면 4명 전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 위원장은 위원 중에 지적 소관청이 지명을 합니다. 여기는 다 지적 소관청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국장이 뭐 끼어들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축적 변경에 관한 내용을 심의 의결을 합니다. 축적 변경 시행 계획을 하든지 청산금 산정, 청산금 이의 신청, 조금 전에도 보셨죠? 청산금 할 때 청산금 얼마 될 건지, 제곱미터당 얼마 될 건지 이런 거 다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적위원회는 뭐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지적 관련 정책 개발이라든지 청량 기술 연구 개발, 지적 청량 적부 심사, 그 다음에 기술자 양성, 업무 정지, 처분, 징계, 뭐 이런 식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개최 5일 전까지는 각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통지하고요. 그 다음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고요. 수당도 있어요. 예산 범위에서 출석 수당, 뭐 여비 이런 것도 줍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지문, 요 내용은 5명 이상 10명, 그리고 만약에 5명 이하가 되면은 그 전원이 위원으로 위축되고요.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에서 지명한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적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틀린 것은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네, 그렇죠. 이거 보셨죠? 축적 변경 위원회니까 당연히 축적 변경 시행 계획 이런 거 잡아야겠죠.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 그렇죠. 이것도 청산금 할 때 보셨죠? 이게 제곱미터당 청산금이 얼마 할 건지, 청산금이 얼마 건지 이런 거 결정할 수 있고요. 축적 변경 승인에 관한 승인 이런 거 아니에요. 승인은 아니에요. 승인은 어디서 해요? 시도지사가 합니다. 승인은 축적 변경의 승인은 시도지사가 해요. 이거는 위원회에서 승인해가지고 끝난다 그러면 이건 토지 소유자들하고 뭐 그 지적 뭐 이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승인까지 해버리면 안 되죠. 이거는 청산금의 산정, 뭐 청산금의 이의 신청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봤던 내용, 그렇죠? 축적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요. 축적 변경 시행 계획, 뭐 청산금 산정, 청산금 이의 신청 이런 거 하는 역할이에요. 업무가. 네. 요 승인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여기 시도지사가 있잖아요. 여기는 의결 뭐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심의하든지 의결하든지 이런 것만 하는 거고, 승인은 시도지사가 승인해야죠. 요건 이제 책임자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축적변경위원회까지만 이번 시간에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